네,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 유망 종목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요즘 AI가 핫한 만큼 중국 성장주도 AI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백승혜 연구위원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중국기업 담당하고 있는 백승혜입니다. 오늘 저희 중국기업 파트에서는 중국 성장주는 AI가 핵심이라는 주제로 중국 성장주 테마와 관련된 6개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 주식시장에서 강한 좀 반등세를 보였던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나 가전주, 부동산 금융주들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나 저평가 매력 또는 중국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양책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통 제조업이나 소비재 플랫폼에 속해 있는 주요 대형 기업들의 탑라인 성장이 여전히 수요 부진이나 공급 과잉과 같은 이슈들로 인해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의 지금 현재 성장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또 고성장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기업과 업종이 좀 AI와 관련된 기업과 업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로 AI 관련된 기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중국의 AI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현재도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육성을 해왔던 산업이고, 또 중국 안에서 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중이 최근에 대립을 하면서 국산화 대체와 관련된 수혜를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AI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관련된 수출 호조로 인해서 좀 시장 평균을 크게 압도하는 매출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산업 안에서 좀 제가 상세하게 다룰 섹터들은, 업종들은 현재 미국과 경쟁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과 관련된 영역들, 그리고 국산화 대체나 AI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수출 모멘텀이 기대되는 AI 서버나 광모듈 관련된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PC 제조사인 레노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6개 기업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 높고, 또 중국 안에서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만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적 자체가 시장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또는 그런 어떤 경쟁력 높은 기술력이 공개가 됐을 때 주가가 오르는 속도나 또 실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주가가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5년까지 저희가 분류한 중국의 18개 주요 AI 테마주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요, 3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A주 시장 평균이나 H주 시장 평균은 약 10%대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시장 평균을 3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이 AI 테마주들의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87%로 또한 A주와 H주 평균 성장률 대비 굉장히 압도적인 수준이 전망되는 섹터이자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AI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2013년부터 21년까지 AI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가 미국이 총 1,5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중국이 한 6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는데 미국과 격차가 크지만 3위인 혹은 그 뒤에 있는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3위인 영국보다 3배 이상 많고요. EU보다는 2.5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하면 투자 규모는 압도적인 2위인 국가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국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AI 플러스 정책을 우선 과제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국부 펀드 조성이나 지방정부 재원을 통해서 AI의 각 세부 섹터별로 국가 대표급의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오래전부터 육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AI 산업 규모라든지 중국의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7년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기업은 센스타임이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안면인식 관련된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얼마 전 올해 4월에 중국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대형 멀티모달 모델 센스노바 버전 5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화제가 됐고요.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글로벌 상위 LLM 대규모 언어 모델들과 좀 벤치마크 평가 항목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위에 있는 이제 MMLU라는 항목이 종합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고 GPQA라든지 MES라는 항목은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그리고 휴먼 이발은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밑에 있는 연한 회색이 이제 센스챗, 센스노바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센스챗의 그 평가 점수가 그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3 오프스 모델이라든지 최근 4월에 업데이트한 오픈 AI의 GPT-4 터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약간씩은 뒤처지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대체로 크게 뒤처지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최상위 모델들과 성능 차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센스노바 버전 5가 최대 토큰 20만 개 길이의 컨텍스트 창을 지원을 하고 있고 매개 변수는 한 6천억 개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컨텍스트 창은 모델에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 데이터의 크기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모델이 학습할 수 있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한 번에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모델의 정확도나 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센스노바 버전 5의 컨텍스트 창 토큰 수를 좀 보시면은 얘는 20만 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4 터보보다 많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3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쉽게 말해서 인공신경망 안에 있는 뇌세포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그 모델이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PT-4와 같은 최상위 모델들의 매개 변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지만 대체로 시장에서는 한 1조 개 이상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스노바 버전 5는 6천억 개 매개 변수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MS의 마이1이나 메타의 매개 변수 4천억 개 규모의 라마3 버전과 같은 유사한 수준의 매개 변수가 될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스타임은 작년 생성형 AI 관련 매출이 200% 전년비 증가했다라고 공개했고 총 매출의 3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매출이 23년에서 28년까지 연평균 50%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22년, 23년에 코로나 여파로 정부와 기업향 매출이 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역성장을 했었고, 그 부분이 올해 모델 출시와 업황 회복으로 정상화가 되면서 매출은 올해부터 30%대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적자폭도 전통 AI 사업 축소하고 스마트카 사업부 분리하면서 올해부터 좀 많이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 매각 리스크도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 부분도 올해 좀 많이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 대주주였던 알리바바 그룹은 이미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황이고 소프트뱅크 지분율도 현재 4.8%로 축소가 된 상황이라서 관련된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 이번 4월에 모델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센스타임이 얼마나 잘 수익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분기 실적 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해광정보입니다. 영문명으로는 하이곤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중국 CPU 시장의 선두 기업이고 화웨이의 하이실리콘과 함께 중국 AI 서버의 중국 공급 업체 중 하나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게 그려져 있는 표를 보시면 CPU 성능 같은 경우는 인텔이나 AMD의 직전 세대 수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컬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유일하게 X86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채택하고 있는 CPU 제품이 하이곤과 해광정보와 짜오신이라는 또 다른 중국 업체, 경쟁 업체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이곤 같은 경우는 그 PCIe 버전 4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두 개 항목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호환성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 측면에서 다른 로컬 업체들 대비 좀 성능 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광정보의 또 다른 주요 제품군인 DCU 제품 같은 경우는 대체로 GPU의 대체제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DCU 제품은 이제 해광정보의 모회사인 중국 슈퍼컴퓨터 대표 제조사인 슈건에 주로 채택이 되고 있고 현재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인증을 거쳐서 앞으로 또 이제 자체적인 GPU 대체제로 좀 많이 로컬에서도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산 CPU 수입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부와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텔과 AMD의 CPU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의 AI 서버용 CPU는 무조건 로컬 제조사 제품으로 교체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의 국영은행과 통신사들이 서버 전량, 서버나 CPU 안에 탑재된 부품들을 전량 국산 제품으로 입찰을 진행을 했고요. 2027년까지는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 서버용 CPU는 100% 국산화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서버 제조업체인 인스퍼나 레노버 같은 국산 서버 제조사의 중국 공급 업체이자 또 로컬 기업 중에 CPU 기술력이 가장 앞서고 있는 해광정보가 좀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작년에 17%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그 CPU나 DCU 관련된 칩 수요가 증가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국산화 대체가 진행이 되면서 40%대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 같고요. 앞으로도 25년, 26년에 30%대 고성장 지속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24년과 5년에 거의 30% 후반대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밴드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 밴드 중하단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통푸 마이크로고요. 중국의 반도체 후공정 매출액 2위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통푸 마이크로는 첫 번째 표에 보시면 글로벌 후공정 기업 매출액 4위 로 올라서 있는데 2016년에 AMD의 중국 패키징 공장과 말레이시아의 페낭 공장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글로벌 4위, 매출액 4위 공정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AMD입니다. 그래서 AMD 매출 기여가 크기 때문에 주로 CPU나 G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HPC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통풍 마이크로보다 하나 윗단계에 있는 매출액 중국 1위 패키징 기업인 장정과기 대비 최근에 실적 성장률이 더 좋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장정과기는 스마트폰이나 소비가전 매출 비중 70%에 달하기 때문에 전방 수요가 좋지 않아서 별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반면에 통풍 마이크로는 CPU나 GPU 같은 HPC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성장률이 더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거의 AMD의 매출 추이와 거의 유사하게 많이 연동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통푸 마이크로는 5나노 공정의 칩넷 패키징 대량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미 2.5D 그리고 3D 생산 라인을 구축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그 패키징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HBM 패키징 같은 경우는 앞으로 D램 적층이라든지 TSP 공정 기술 같은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중국의 메모리 제조사들은 D램 제조에 집중을 하고 이런 그 HBM 패키징은 좀 외주를 주는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매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통풍 마이크로 실적 보시면 22년, 23년에 매출이 2년 연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업황 다운 사이클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익을 했었었고 올해부터는 업황 회복과 그 로컬 패키징 국산화 수요 증가하면서 좀 순이익이 고성장세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 안에서도 피어 대비 좀 양호한 탑라인 성장 계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는 그 매출이나 주가에 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최대 고객사인 AMD의 AI 프로세서 수요 강도에 좀 주목할 필요는 계속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폭스콘 산업 인터넷이라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서버 ODM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요.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이고 2018년에 중국 상해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서버 수주 점유율이 각각 30%, 5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대부분 북미 클라우드 업체를 핵심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원그래프 보시면 글로벌 AI 서버 수요처 비중 2022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국의 바이댄스나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AI 서버 산업 규모도 23년 대비 27년까지 연평균 한 50%씩 굉장히 고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전망치와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캐펙스를 전망한 건데요. 미국 기업들이 올해에 캐펙스를 더 적극적으로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북미 클라우드 업체향 익스포저가 높은 AI 서버 업체들이 좀 낙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고객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서버 ODM사인 폭스콘 산업 인터넷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I용 GPU 모듈도 독점적으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 베이스보드 제외한 엔비디아의 AI 서버 공급만 전반에 좀 분포해 있고 AI 서버 매출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전사 매출 기여도도 2023년에 12%에서 올해 1분기에 20%로 거의 2배 가까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애플에 또 AI 서버를 수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AI 서버의 매출 기여도는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PER은 18배에서 거래 중입니다. 밴드 중상단에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서버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4년간 고성장을 할 시장이고 또 그 안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폭스콘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주가 모멘텀은 계속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실적 시즌 전까지 주가 조정이 온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봐도 좋을 만한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중지시창이라는 기업입니다. 중지시창 글로벌 1위 광 트랜시버 공급 업체이고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고성장을 했고 작년부터 AI 중국의 테마주가 굉장히 관심을 받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중지시장이 제조하고 있는 광 트랜시버라는 제품은 데이터 전송 성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생성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AI와 머신러닝 전용 GPU AI 서버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더 많이, 더 빨리 전송하는 기술이 필요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서버와 슈퍼컴퓨터에 탑재되는 이 광 트랜시버의 탑재량과 전송 속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 슈퍼포드 슈퍼컴퓨터 한 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00기가의 광 트랜시버가 최대 1152개가 탑재되고 있고요. GPU 한 개당 광 트랜시버 3개 비율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지 시장은 2018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권으로 바로 진입을 한 이후에 1위 기업인 투식스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400기가, 800기가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AI 산업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주요 고객사를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22년 기준으로 중지 시장 수주 점유율은 구글이 60%, 엔비디아 50%, 아마존 40%, 메타 35% 정도 수준으로 현재 수정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 800기가 제품 수주가 많이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에 대한 수주 점유율은 더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800기가 이상의 고사양 광 트랜시버 수요는 2027년 데이터 통신용 시장에서 거의 50% 이상 비중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4년 올해에도 800기가 광 트랜시버 공급은 수요 대비 좀 부족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세대 제품이 1.6 테라바이트 광 트랜시버 대규모 출하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PER 29배에서 거래 중인데요. 중지 시장은 올해만 순이익이 130% 성장하는 기업이고 내년에도 30% 이상씩 이익이 고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랐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콘과 거의 유사하게 주가가 같이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중지 시장도 마찬가지로 8월 실적 시즌 전까지 잠시 쉬는 구간이 있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레노버이고요. AI PC와 관련된 수혜주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PC 시장 을 좀 보시면 이제 왼쪽 첫 번째 그림이 분기 출하량이고요. 오른쪽이 연간 출하량인데 글로벌 PC 시장이 22년 1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지속한 끝에 올해 1분기부터 2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PC 출하량 같은 경우는 팬데믹 초기에 구입된 PC와 그리고 내년도 윈도우 10 종료를 앞두고 기업용 PC의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좀 플러스 성장 전환되면서 계속해서 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 AI PC가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도 AI PC로의 교체 수요가 전체 PC 판매를 좀 견인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PC 시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50%씩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전체 PC 출하량에서 약 60%가 AI PC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1위 PC 제조사인 레노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이미 AI PC 6종을 공개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출하를 해서 또 2026년까지도 꾸준히 AI PC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노버 자체적으로도 2026년에는 전체 PC 판매량에서 AI PC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0%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레노버의 순이익 성장률 보시면은 22년, 23년에 글로벌 PC 업황이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역성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기점으로 순이익이 30%대 이상으로 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또 초기 AI PC 같은 경우는 ASP가 기존 PC 제품들보다 5에서 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레노버는 AI PC로 인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ASP 상승의 동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노버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6개 기업 내용 여기까지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 6개 기업에 대해서 뭐 실적이나 이슈 자료들 발간할 예정이라서 좀 앞으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